네, 반갑습니다. 4월 20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뭔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다 싶으면은 희한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호랑이가 나올 것 같으면 호랑이가 나오고, 그죠? 비가 올 것 같으면 비가 오고, 꼭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긴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종목들이, 좀 내려가면서 계좌를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올라가던 종목들이 좀 낮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에이 그동안 좋았었는데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위에서 팔아먹을 걸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시죠. 자, 하지만 외국인들은 순매수 기조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 쪽에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 자금 전쟁이죠. 네. 그 개인과 외국인들의 사실 전쟁 국면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은 뭐 급할 게 없죠.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밑에서 사는 입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 코스닥 쪽 단기 급등주들에 대한 그런 개인들의 포지션이 조금은 다급해지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대형주는 지금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소형주들이 약간의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은 계좌가 조금 내려갈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면 지금 5일선 이탈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좀 내려가야 돼요. 2500포인트 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조정이 아래로 떨궈지지 않고요. 그냥 옆으로 눕고 있잖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아직 이 조정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문제시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만약에 이게 2500까지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뭐 충격받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 수익률을 반납하는 건 있겠습니다만 5% 수익 났으면은요 한 3% 반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은 요 아래쪽에서 이제 다시 돌아서게 될 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가격이 더 싸게 나온다는데 우리가 나빠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더 올라갈 거고요. 시장은 2,700이든 3,000이든 계속 올라가야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조정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기회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별 문제될 건 아니에요. 오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속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매수를 안 했는데 또 살짝 떨어진 형태의 모습이 좀 진행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저점을 잡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 오늘도 매수를 해볼 만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조금 지켜보면서요. 단기 조정이 더 연결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이 반등을 좀 연결해 줄 때 만들어 줄 때 그럴 때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실 이유가 전혀 없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어제 오후에 뚝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요. 어제 조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훅 떨어지는 모습이라서 이제 저점을 지금 아직도 잡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11시가 넘었는데 저점이 안 잡히는 모습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위쪽에서 약간 의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의 차익 매도라든지 또는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이런 대형 수급들의 매도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압박감을 더 키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오후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코스피보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65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순매수 기조는 뭐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투자가 좀 팔아먹고 있습니다만 얘네들도 지금 매도를 멈췄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저점을 좀 잡아가는 형태로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상태만 유지되더라도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반면에 지금 코스닥 쪽 보시면 외국인들이 무지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 죽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야, 이런 힘이 있단 말이지. 이제 조정이 시작이야 라는 어떤 겁을 주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조정이 시작되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아먹는 거, 코스닥에서 지금 3,000억 순매도가 나오고, 금융투자 뭐 기관도 합쳐가지고, 지금 거의 4,300억, 4,400억 정도 나온 거잖아요. 오전에만. 이 정도 코스닥에서 나오게 되면요. 무지하게 많은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장이, 견디기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무리 매수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정도로 때려버리게 되면 주가 좀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소형주들 변동성이 약간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변동성이 뭐 1, 2% 정도 나오는 것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뭐 많이 크게
빠지는 거 있죠. 뭐 5% 이상, 6%, 뭐 10% 이렇게 빠지는 것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여긴 편안합니다. 네, 별 문제 없어요.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플러스가 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 그 2차전지 그쪽도 조정을 좀 받을 테니까요. 그쪽에서 나오는 자금들이 야, 안 되겠다. 코스피 쪽에 포스코홀딩스로 가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자금들이 이동했다라면 이쪽에서 지지가 좀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그 외에 뭐 0. 몇 %대 이런 것들은요. 시장의 수급이 조금만 변해도, 바람이 조금만 방향이 바뀌어도 바로 플러스 갈 수 있는 거라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은 사실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중대형주로 가게 되면 오히려 플러스 국면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 보여지니까 편안하게 좀 보셔도 괜찮겠고요. 문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 문제인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에코프로 마이너스, 그리고 LNF가 지금 7% 하락하면서 또 며칠 동안 올라놓은 거 다 빼먹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 좀 확장이 됐고요. 이게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은요, 변화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첨보도 지금 14일권으로 밀리면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2차전지 쪽에서 약간 안 좋은 형태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삼천단제약도 많이 빠졌네요. 고점 라인에서 약간 애매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이격 메꾸려고 들어오는 모습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모습이겠죠. 네, 그런 형태들. 네, 그리고 또 많이 특징적 빠진 건 뭐 넥슨 게임즈,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간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메디톡스도 신고가 나오다가 지금 조정도 받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죠. 나노 신소재 조정 나오는 모습들, 네,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에게 조정이 나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서 고점에서 매수했다 그러면은 조금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개별 종목들 보시면은요, 그래도 상한가 종목은 있네요. 셀바이오 휴먼텍, 처음 나오는 거라서 지금 상한가 들어갔나 보네요. 골드 퍼시픽, 이것도 모르는 건데,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올라갔다. 네, 뭐 이럴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퍼스텍. 네, 이거가 올라가는 것은 저거 아니야? 방산?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 지원하는 것 때문에 러시아가 치고 들어간 것 때문에 지금 방산주들이 올라갔군요. 며칠 전부터 자꾸 걔네들 움직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방산 관련주들이,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또 새로운 테마로 작용을 하겠네요. 퍼스텍, 그 다음에 여기 빅텍도 역시 방산주죠. 그래요.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방위산업주들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게 뭐 테마가 형성되는 게 짧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이렇게 러시아와의 긴장감, 실제로 러시아하고 전쟁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게 정말 잘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다지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내용이네요. 네, 오랜만에 양지사 좀 올라갔네요. 네, 양지사 그동안 많이 내렸었는데, 최대주주, 근데 슈퍼개미가 아직 팔고는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수익 중이긴 한 것 같은데, 슬슬 좀 팔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네, 워낙 상황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네, 일단은 하락 추세 전환될 때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올라간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ETF 제외하고 나면은 그다지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간 게 재미가 없다. 올라간 게 거의 없겠죠. 네, 그래도 1.2% 정도 나오는데, 300개 전체 종목에서 ETF 제외하면은 한 23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종목만 겨우 1.2%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만약에 1% 이상 올라갔다. 오늘 휠라홀딩스가 1.5% 올랐거든요.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 받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상황이다 정도만 보시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도 안 되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늘 계좌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하락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많이 떨어진 것들은 대부분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거예요. SM100셀도 급등하다가 떨어지는 거. 급등하고 나서 변동수 나오면은 무조건 조심해야 됩니다. 윈텍 마찬가지.
보여지죠. 급등했다 떨어지면서 하한가 처박히는 모습이죠. 삼천당이 지금 3위권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모습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간 종목이 다 떨어졌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마찬가지고요. 네, 뭐 ETF 제외하고도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거, 자익을 그동안 열심히 올라가더니 뚝뚝뚝뚝 떨어져서 이게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 싶은 것들은 일단 피하세요. 네, 걔네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그런 영향을 줄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률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오늘 낙폭도 제법 클 것 같아요. 그죠? 3%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계좌 수준을 보면은 골고루 담았다고 하더라도 뭐 마이너스 한 1에서 1.5% 정도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겠죠. 네, 뭐 코스닥 종목이 많다거나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다거나 급등주를 갖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주들 갖고서 수익이 많이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시점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급변하는 어떤 포지션이 나왔을 때는 매도 시점을 급하게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닌 것들은 천천히 비중을 줄여가는 정도로 전략들을 구축해 보시면서 단기 조정에 대응하시는 전략을 구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 움직임에서는 포스코 퓨처하면 그래도 좀 샀네요. 근데 물량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거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제법 많이 나온 편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매도, 2차전지 쪽에는 매도가 계속 나오는군요. LNF 매도가 있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매도에 3,000당 제약도 있군요. JYP 엔터도 지금 매도가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얘네들은 지금 금융투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특정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 넘어갈게요. 외국인 넘어가시면 순매수는 삼성전자, 이거는 계속 사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나 한국항공은 이제 방산 쪽에서 분위기가 좋아져서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얘네들은. 그죠? 네. 그 다음에 LNF 순매도, 이제 지금 1,500억이 나왔단 말이지. 지금 얘네들이 완전히 2차 전지를 돌아가면서 올라가기만 해. 내가 다 패버릴 거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공매도 물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서 모은 것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올라가는데 이렇게 때린다? 이 정도 물량이 여기서, 이 LNF는 지금 11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정도 갖다 때려버리게 되면은, 네, 영향력이 상당하죠. 네, 그래서 오늘 주가 좀 많이 내렸네요. 그 다음에, LG와, 그 다음에 KG케미칼도 지금 단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변동성, 이건 아직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지만,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뭐, 3,000당 제약도 얘네가 또 팔고 있는 게 보이는군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물론, 오후에 다시 또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네, 일단, 주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계속 있다. 이 셀바스 AI도 이제 뭐 그때 종목 진화 해드렸지만 이런 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들 하셔야 되죠. 변화가 생기는 것들, 뭐 일단은 특정하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요, 좀 오늘 좀 많이 내려도 괜찮아요.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내려가는 것들은 이제 하락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단은 좀 버텨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정하게 많이 밀려서 뭐 부담이 커졌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럴 때 또 잘 견뎌내셔야지 또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네, 이제 뭐 주가 조금 내리니까 또 이제 큰 게 진짜 온다 또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조정의 시작인가? 진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정 이번에 들어오는 거 얕아요. 얕은 조정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도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세요. 내려와 내가 사줄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2,500도 안 오고 중간에서 바로 턴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에 단기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들만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분들은 조심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 마감 시황 때 오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잘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